연금 180만 원으로 부부가 살아?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요즘 혼자 살아도 생활비 200만 원은 훌쩍 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금액으로 부족함 없이 심지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67세 부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부부는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금 18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에요. 그런데도 매달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식에 있더군요. 이 글에서는 연금 180으로도 여유롭고 평온한 은퇴 생활을 해내는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례 67세 박씨 부부, 소비를 줄였더니 스트레스도 줄더라.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에 사는 박씨 부부는 올해로 결혼 40년 차입니다. 박씨는 62세에 퇴직했고 그때부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다고 해요. 서울에 살던 시절에는 고정 지출만 해도 2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정은 이사였습니다. 작은 시골 주택으로 내려오면서 월세 70만 원을 없애고 자동차도 처분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와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밭에 상추, 고추, 쪽파를 키우며 식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돈을 안 쓰려고 하니까 처음엔 답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쓸데없는 소비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뭘 안 사면 뒤처지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사라졌죠. 박씨 부부의 월 지출 내역은 이렇습니다. 식비 및 생필품 40만 원, 건강보험 및 병원비 20만 원, 공공요금, 통신비 15만 원, 마을 회비교통 비소소한 문화생활 15만 원, 예비비 저축 10만 원, 총 100만 원 내외. 남은 금액 80만 원은 병원비, 경조사,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해 따로 모으고 있다고 해요. 소비를 줄이니 돈 걱정보다 시간 여유가 커졌고 둘이 함께 걷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2. 사례 66세 이씨 부부, 취미가 수입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이씨 부부는 은퇴 후 연금 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걸 돈으로 연결해 보자고 생각했대요. 남편은 평생 카메라 덕후, 아내는 꽃과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죠. 이들은 아예 작은 시골 주택을 사서 정원을 꽃밭처럼 꾸미고 마을 아이들에게 사진 수업을 시작했어요. 지자체 주민센터에 등록해서 강사비도 받고요. 유튜브에 꽃과 사진 이야기를 올리면서 조회수는 많지 않아도 소소한 광고 수익도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수입은 이렇습니다. 연금 180만 원, 지역 강사 활동비 월 2,030만 원, 유튜브 광고 수익 월 10만 원 정도. 생활비는 연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 즐거움 약간의 수입이 되니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취미가 생활이 되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집에만 있는 노후, 우울감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수입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죠. 3. 사례 68세 김씨 부부 매일 산책하고 매주 도서관 갑니다. 경북의 작은 도시에서 사는 김씨 부부는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인생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위해 매일 1시간씩 동네 공원을 걷고 매주 한 번씩 시립 도서관에 갑니다. 스마트폰은 쓰지 않고 책과 라디오가 그들의 주된 정보 창구입니다. 김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조용히 산 게 아니고요. 조용하게 살아보니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공기, 좋은 책, 조용한 시간. 이게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이들은 병원비를 제외하면 월 9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물론 외식을 자제하고 옷도 몇 년에 한 번 사지만 덜 가진 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 위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세 가지 원칙이 핵심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줄이기 위해 거주지와 소비 습관부터 바꾸자. 돈이 없어도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취미, 재능,
유튜브, 지역 강의로 소소한 부수입 가능. 무료 혹은 저비용의 공공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걷기 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세상 기준, 자식 눈치, 친구의 소비 패턴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은퇴 삶이 뭔지부터 생각해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마무리하며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180만 원으론 택도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세 부분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거창한 전략보다 조용히, 작게, 그러나 의미 있게라는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삶을 디자인하는 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당신만의 은퇴 라이프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연금 180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충격적 비결. 은퇴 후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삶의 구조 설계 전략.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노후에 과연 돈 없이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가는 지금 60세에 은퇴하면 이후의 삶이 20년 이상 남습니다. 이 긴 노후를 오직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살아야 한다면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은 연금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노후 생활을 만들어가는 은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금 월 180만 원으로 부부가 소박하지만 만족도 높은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 실제 사례와 함께 그 안에 숨은 핵심 전략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략 1. 고정 지출 구조를 바꿔라. 거주비와 생활비부터 구조 조정. 은퇴 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지출 구조의 전환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구조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거주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는 은퇴자,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전략적인 절감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박씨 부부 경기도 외곽 67세. 박씨 부부는 월세 70만 원이 부담되어 시골 마을로 거주지를 옮겼고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자가용을 처분했습니다. 대신 텃밭을 가꾸며 식비의 50% 이상을 절감했고 공공요금과 통신비도 최소 요금제로 조정했습니다. 전문가 팁.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전세 5자가 매입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를 고려.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한 무차 생활 또는 카쉐어링 활용. 통신비는 3만 원 이하의 알뜰폰으로 전환 시 연간 100만 원 이상 절약 가능. 생활비 점검표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 항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 필요. 전략 2. 수입이 아닌 활동에서 가치를 창출하라. 취미가 수익이 되는 구조. 은퇴 후 경제활동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역할을 유지하면서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수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 사례 이씨 부부 충남 홍성 66세. 이씨 부부는 정원 가꾸기와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를 지역 강의와 유튜브 콘텐츠로 전환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소규모 주민센터 강의 활동으로 월 2,030만 원의 수입이 생겼고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소액 광고 수익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지역사회 복지관문화센터의 시니어 강사 양성과정 지원 활용. 블로그,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는 초기 진입 장벽은 낮지만 지속성이 중요. 자신이 해온 경력, 취미, 자격증과 연결되는 소득 활동 가능성을 정리해보자. 자격증 예 요양보호사, 정리수납 전문가, 반려동물 관리사, 커피 바리스타 등. 전략 3. 공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라. 공짜지만 가치 높은 자원을 활용. 은퇴 후 삶에서 무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도서관, 복지관, 건강센터, 문화센터 등 공공 인프라 활용도는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실제 사례 김씨 부부 경북 안동 68세. 김씨 부부는 매일 아침 시립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매주 도서관에서 무료 강연을 듣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강좌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비도 노인장 기요양보험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지역 도서관, 평생교육원, 시니어 문화센터는 강의 동아리 운동 지원 무료 제공. 보건소의 무료 건강검진, 운동 처방 서비스도 활용할 것.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시 요양보호 가사 서비스 등 월 수십만 원 상당 혜택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복지 정책 정기 확인 필요. 결론 돈보다 중요한 건 설계력이다. 연금 180만 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일반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세 사례처럼 생활비, 구조 전환 소소한, 수입 창출 무료 자원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잘 작동한다면 의외로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가 가능합니다. 은퇴는 단지 돈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한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게 중요했어요. 요약 체크리스트 연금 180만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 보내기. 항목 전략. 고정비 절감 주거, 차량, 통신비 구조 조정. 소득 보완 취미 기반 수입 활동, 시니어 자격증 활용. 공공자원도서관, 복지관, 보건소 등 무료 서비스 적극 이용. 심리 안정관계 유지, 봉사활동, 독서 산책 등으로 삶의 리듬 회복. 퇴직금 5억 다 썼다. 57세 전직 변호사의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 나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다. 57세 전직 변호사 박모 씨는 한때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연봉 2억 원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그의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고 지금은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퇴직금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순식간이에요. 자녀 교육비, 부동산 투자, 생활비 그렇게 하나둘씩 돈이 빠져나가더니 어느새 바닥이더라고요. 박 씨는 자신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던 은퇴 후가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었다. 고정 수입이 없으니 불안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돈이 줄어들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설마 자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막연하게 준비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하다. 퇴직하면 여유롭게 살겠지라는 기대와는 달리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다시 일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박 씨는 어떤 실수를 했던 걸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간다. 빠른 지출로 퇴직 후 빈털터리.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전직 광고 기획자 김모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퇴직 당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다. 이 돈이면 2030년은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났다. 그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퇴직 후의 지출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처럼 생활비를 쓰고 자녀에게 지원해주고 여행도 다니다 보니 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다. 퇴직금이라는 게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김 씨는 결국 퇴직 후 5년 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는 현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교훈. 퇴직금을 고정 수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은퇴 후 지출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계산하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 나는 다시는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다. 재취업의 어려움.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 최모 씨다. 최 씨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퇴직 후 12년은 정말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근데 어느 순간 불안해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는 결국 재취업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58세라는 나이는 채용 시장에서 너무도 불리했다. 몇 달을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거의 없었다. 겨우 들어간 곳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단순 사무직이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하는 곳이 많았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집 한 채만 믿었다가 망했다. 은퇴 후 재산 관리 실패.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 이모 씨의 이야기다. 이 씨는 퇴직 당시 집 한 채를 갖고 있었고 퇴직금 3억 원이 있었다. 그는 집값은 오를 거고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년 만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집값이 오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지역 개발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잘 되지 않았다. 집은 자산이긴 한데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퇴직금까지 거의 다 써버렸어요. 결국 그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원룸을 월세로 내주고 자신은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교훈. 부동산을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면 위험하다. 집값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급할 때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은퇴 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을 월급처럼 쓸 계획을 세워라. 퇴직 후 한 달에 얼마나 쓸 것인지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남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은퇴 전에 미리 부업을 준비하거나 기술을 익혀야 한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만 믿지 마라.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금이나 다른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 5억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다. 퇴직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안정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3가지 원칙. 퇴직 후 재정난을 겪지 않으려면 단순히 퇴직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음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1.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고정 수입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재정적 불안정 퍼넨셜 인스터빌리티라고 한다. 이는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유다.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나오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 수익 창출 주식, ETF,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보충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단, 안정성을 고려해 은퇴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경제활동 유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 운영, 컨설팅, 전직 경험을 살린 강의 활동 등이 가능하다. 2.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라. 퇴직 후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가계 재무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여가 활동, 건강 관리, 가족 지원 등의 이유로 초반 510년 동안 지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 월별 생활비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필수 생활비, 여유 자금, 의료비 예비금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필수 지출은 고정 수입으로, 여유 지출은 가변 소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3. 노후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0세 이후 평균적으로 전체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 이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의료비 대비 전략.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는 보험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예방의학을 활용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료비 절감 방법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한 건강 유지가 아니라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온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늙지 않는 삶 건강과 재정의 관계.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는 노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뇌과학적으로 본 경제활동의 효과. 전두엽과 해마 활성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전두엽과 해마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 유지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유지되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신체 건강과 연결. 일정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운동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결론.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방법.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1. 노인 친화적 직업과 소득 모델. 온라인 강의 앤드 컨설팅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야라면 강의나 코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소규모 창업 카페, 농업,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 출판 등 부담이 적은 창업 형태가 가능하다. 투자 관리. 주식,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2. 디지털 경제에서 은퇴자가 할 수 있는 일. 유튜브 운영. 퇴직 후 경험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은 은퇴 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블로그 앤드 SNS 활용.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거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진다. 퇴직금 5억이 있다고 해도 준비 없이 쓰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1.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관리하라. 2. 은퇴 후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하라. 3.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 4.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라.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준비된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불안만 남는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기다려온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예상했던 소소한 행복 대신 깊은 고독감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과 함께 우정을 잃어가는 이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돈이 부족한 은퇴자의 삶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경제적 여유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관계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고향 친구, 직장 동료, 운동 모임에서 만난 이들조차도 어느새 연락이 뜸해지고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 부담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사람들이 겪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의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단순히 돈과 상관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 멀어지는 친구들, 돈이 정말 문제일까? 은퇴 후 삶은 누구나 꿈꾸는 자유와 여유를 안겨줄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어쩌다 멀어지는 걸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 원인을 곱씹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자책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친구들이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은퇴 후의 삶 속에서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은퇴 후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경제적 여유가 사라질 때 오는 거리감. 김씨 65세는 은퇴 후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골프 약속도 자주 잡고 모임 후엔 당연히 저녁도 함께 했지만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런 사소한 만남도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동창 모임 자리에서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는 친구의 물음에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친구들이 내가 돈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쓰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심리적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노력입니다. 작은 산책 모임, 가벼운 집밥 초대처럼 돈이 크게 들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사례 2. 공통의 관심사 부족으로 멀어진 친구들. 이영자육 12세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조기 축구회에 가입했지만 금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회의와 업무에 쫓기던 시절에는 친구들과의 공통 관심사가 분명했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진 겁니다. 함께할 이야깃거리가 없으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만남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심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생긴 사람들과의 모임은 기존 친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영자 씨는 요가 클래스를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3. 사례 3. 은퇴 후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감. 박철민 68세는 은퇴 전까지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일이 없어졌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과거의 직이나 역할을 이야기하기보다 현재의 삶을 나누어야 하는데 박 씨는 점점 대화에 끼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은 은퇴 후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박철민 씨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까? 위 사례들은 은퇴 후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경제적 부담, 공통 관심사의 부족, 역할 상실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소통의 장벽을 허물자.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비싼 식사나 활동을 함께하기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2.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자. 은퇴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등산,
독서 모임 등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3.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자. 봉사활동, 지역 모임, 강의 등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역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고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단순히 돈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삶이 변화하면 관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는 나이와 함께 소중해지는 자산이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한 발짝 움직여 보세요. 은퇴 후 관계 단절,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은퇴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연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까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후 관계 단절의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왜 친구들이 멀어질까? 은퇴 후 관계 단절의 근본적인 이유. 경제적 차이가 관계의 벽을 만든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비용이 드는 활동을 함께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중에 보자라는 말만 남기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경제력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약속을 거절하는 일이 잦아지면 친구들도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 단절의 더 큰 이유는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감을 약화시키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관계에서 고립시키는 거죠. 공통 관심사의 부족. 은퇴 전에는 직장, 자녀 교육,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공통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이야깃거리도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한적한 농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공통의 대화 소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새로운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사 없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역할 상실로 인한 자신감 하락.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위치가 사라지면 본인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할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고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2. 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제안, 새로운 접근법. 제안 1. 소통의 방식 바꾸기. 경제적 문제로 모임에 나가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 비싼 식사는 어렵지만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커피 한 잔은 괜찮아. 라고 제안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줌, SNS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관계를 이어가 보세요. 제안 2. 새로운 관심사와 공동체 찾기. 관심사가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동네 봉사활동 등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 건강을 챙기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를 계기로 기존 친구들과도 다시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관심사가 연결고리가 되어 새로운 관계와 기존 관계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제안 3. 사회적 역할 재정립. 역할 상실은 은퇴 후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나 동네 커뮤니티에서의 리더 역할을 맡아보세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 예로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던 한 남성은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들과 소통했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3. 사례로 보는 관계 회복의 실제. 사례 1. 가벼운 모임으로 관계 다시 시작하기. 최씨 67세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모임을 꺼리던 중 산책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이 모임은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싼 음식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친구들이 깨닫게 된 거죠. 사례 2. 새로운 공동체에서 시작한 관계. 김씨 63세는 은퇴 후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기존 친구들에게도 독서 모임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사례 3. 사회적 역할 찾기로 관계 회복. 이씨 70세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기존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4. 마무리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은퇴 후 관계 단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돈 때문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단념하지 마세요. 관계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고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어간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소중해지는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한 발짝 나아가 관계를 이어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꿈꾸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일에 묶여있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은퇴 후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시작된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공무원들이 겪은 현실을 통해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날을 꿈꾸며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공무원 은퇴 후 몰락한 삶. 비참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합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일정한 직업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고백하며 은퇴 후의 준비와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빈자리가 만든 공허함. 첫 번째 사례는 박준호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어느덧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기대가 컸던 그에게 은퇴 후의 현실은 너무나도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하루하루가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일에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취미나 여가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 보거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씨의 경우 은퇴 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의 역할이나 의미에 의존해왔고
은퇴 후에도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모른 채 퇴직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안정감과 자부심이 은퇴 후 그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활동을 통해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의미는 퇴직 후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압박, 준비 부족의 대가. 두 번째 사례는 김영수 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후 은퇴를 맞았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부터 공무원 연금을 믿고 큰 준비 없이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비, 아내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의 고정적인 급여에 의존하다가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금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죠. 연금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은퇴 후를 대비한 별도의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 은퇴 전에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재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나 투자 계획을 세워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의 변화. 세 번째 사례는 이정숙 씨 60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휴식과 여행으로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매일 만나고 대화하던 것에 익숙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런 소소한 인간관계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점차 친구들도 연락을 잘 안 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바쁜 일정을 이유로 집을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레 외로움을 느끼며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좋았지만 그 평화는 곧 고립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사회적 활동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훈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미리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공무원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쉽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안정된 직장 생활에서 오는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며 이 시작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박준호 씨, 김영수 씨, 이정숙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준비 없이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한 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마음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런 준비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의 조언. 이제 여러분은 은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후회와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준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조언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정신적 준비.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할까? 은퇴 후의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정신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자주 겪는 문제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하는 공허함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일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죠.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은 너무나 허전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든 새로운 도전이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례 1.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는 60세의 은퇴 후 처음에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끌려 다닐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점점 더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던 시간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을 잃었을 때 큰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는 결국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도자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가고 어려웠지만 꾸준히 해보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했던 의문은 금방 사라졌고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의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2. 경제적 준비.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보통 은퇴 후 연금을 받게 되지만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자산 관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는 일정한 급여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 관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례 2. 김영수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후 은퇴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김 씨는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고 연금 외에 별다른 재정적 준비가 부족했음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산 관리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분배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달 소득을 분배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와 투자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기초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3. 사회적 준비. 은퇴 후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기. 세 번째는 사회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정숙 씨의 이야기. 정숙 씨는 60세에 은퇴 후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점점 연락을 끊었고 자녀들도 바쁘게 살다 보니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숙 씨는 그런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숙 씨는 지역 사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겼고 그 덕분에 외로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운동 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활기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혹은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준비.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준비를 통해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퇴를 맞이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